유엔이 지난번 북한의 제재에 대한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제재에 지금 나서고 있고, 미국이 어제 러시아 기업 2곳과 러시아인 개인 1명을 포함한 기관과 기업 9곳, 개인 3명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미국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속화되니까 드디어 미국에서 참고 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국의 상원의 민주당 원내 총무,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 이렇게 두 양원 체제로 되어 있고, 하원 의원은 500여 명이 넘고 상원 의원은 100명밖에 안 되며 상원이 훨씬 더 큰 권위를 갖고 있고 임기도 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원의 민주당 원내 총무라고 하면 당 대표가 없는 원내 중심의 미국 정당 체제에서는 상원 원내 총무가 사실상 미국의 민주당 상원 의원을 전체를 컨트롤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미국 민주당에서는 최고 실세다라고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야당 의원인데요. 미국에 트럼프 편도 아닙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어제 오후부터 외부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고요.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나 그들을 편드는 정치인이나 한국의 운동권들은 하는 이야기가 미국은 사드를 절대 못 뺄 것이다,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전진기지로 한국을 이용하려는 거고, 미국의 욕심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드를 절대 못 뺄 거니까 우리는 계속 나가라 하고 이게 가동되지 않도록 하면 결국은 미국은 입지가 축소되고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을 돕는 길이고 중국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필요성 때문에 갖다 놨다라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니 너네 줘라고 갖다 놨 건데 너가 원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무려 1조 300억이야. 왜 우리가 돈 써가면서 욕 들으면서 이거 갖다 놓냐, 빼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권위 있는 인물들이나 정부의 의회의 공식적인 인물들 중에서 사드를 원하지 않으면 빼겠다고 말한 첫 발언이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사드 도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한국에 와 있는 사드를 도로 가져갈 때 사드만 가져가겠느냐? 제가 볼 때 주한미군들 점차적으로 빼갈 겁니다. 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정신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돈 써가면서 군대 보내서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더빈 의원은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양국이 합의해서 반입한 사드에 대해서, 그 중에 아직 배치되지 않고 있는 발사대 4기의 문제로 청와대가 이 반입을 하는데 책임을 짓고 있던 라인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니까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더빈 의원은 문재인은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고 나와서
한국의 연합뉴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국 자체도 지금 예산이 힘들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국방 예산을 삭감하니 군대를 줄이니 무기를 더 안 만드니 시끄러운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와 운영에 필요한 9억 2,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300억 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라고 말을 내가 문 대통령한테 하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말을 한 게 없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딕더민 양자 간의 해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이 말을 릴리스, 즉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빈 의원은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국의 퍼부을 수백 발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면서 왜 한국에서는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다고 합니다. 또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과정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은 주로 전임 정부가 한 일이란 사실 때문이다. 라고 보였다. 이렇게 말했다. 5월 31일 있었던 문재인 더빈 사이의 면담에서는 양측의 긴장감이 흘렸고 대부분 사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날 면담은 청와대가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4개의 반입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했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는데요. 더빈 의원 측은 청와대의 진상조사 지시가 마치 미국이 한국으로 사드 반입한 것과 관련해서 혼선을 초래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는 말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더빈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 일, 사드 반입이 어떻게 진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비밀이었고 사드 시스템 반입이 한국의 TV로 보도도 됐다. 그런데 몰래 들러놓은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에서 의사소통 실수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은 한국 국민이 오해할 만한 짓을 미국이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말하면서 문 대통령이 새 미사일 시스템이 환경영향평가라는 한국법에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앞에서 또 환경영향평가 말한 모양이에요. 일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정치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한국 환경영향평가 이야기예요. 제가 문 대통령한테 당부합니다. 트럼프 앞에 가서 제발 그 말 꼭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그러면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한국에 대해서 소방평가니 위생평가니 하면서 한국 기업들 괴롭히는 시진핑 중국 정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미군 간부들과 내가 이야기해본 결과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서 환경 기준을 피하거나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도 아니더라면서 문 대통령한테 전달했습니다. 그거 뭐 우리가 특별하게 대우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 말을 자꾸 하냐 이런 이야기겠죠. 문 대통령이 트럼프가 더 많은 비용 분담, 즉 주한미군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합니다. 자,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가 사드를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주장이다라는 말을 펴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걱정스럽다. 나에게는 자, 주한미군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호를 당연히 해야 된다. 주한미군이 보호되어야 한국에게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더빈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빈 의원의 두 형이 6.25 때 미 해군으로 참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고
모든 한국인들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듯이 주한미군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돌아가면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사드 문제를 의논하겠다 면서 그러나 사드 배치의 미래에 정말로 불확실성이 있으며 새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정치적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부의 무시강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야당이 민주당의 상원 원내 총무고 집권 공화당하고는 무관하다는데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불문하고 안보 문제에서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으며 미국의 의원들이나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미국 국내에서는 반대자일지라도 밖에 나와서 한국 사람들처럼 저거 나라 정부 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딕더빈 의원은 미국 조야에서 신망도 받고 있고 미국의 국방 군사 예산 부분의 권위자이자 민주당 내에서 이 최고 탑 레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 앞에서 청와대가 어찌 자기 미천을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사람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만나주면 미국의 그래 상원의 원내 총무는 아이고 땡큐 하면서 영광이다 이럴 줄 알았습니까? 그 앞에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도 가려가야 되고요. 조심을 했어야지요. 자,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면서 자기들이 전날 있었던 대화를 국민 앞에 릴리스하지 않았던 부분이 딕더빈 의원의 입을 통해서 공개된 겁니다. 아마 더빈 의원이 나오고 난 뒤에 청와대가 뭐라고 발표했느냐고 주한미 대사관 직원들한테 물었을 겁니다. 우리 둘이 나눈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와대가 그런 걸 미국 한국 국민한테 다 공개했느냐? 안 됐다니까 언론을 불러다가 해버린 거죠. 연합뉴스를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보고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왜 니하고 내하고 한 말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감추었냐? 청와대는 김관진이 보고 보고 누락했다. 한민구 보고 보고 누락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청와대도 지금 국민과 언론에게 보고 누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청와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사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라는 말을 속기록에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모든 발언이 100%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는 딱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요. 뭐 두 사람이 한 이야기 모든 발언을 속기록에 기록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런 취지의 이 발언을 예산을 다른 데 쓴다라는 발언을 못 들었다. 기억도 없고 통역사들도 또 녹취록에도 그런 발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데요. 이걸 그러면 딕더빈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변명을 하면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은 미국 납세자들 세금으로 사드 배치를 위해 9억 2,3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인데 한국의 사드 배치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놀랍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딕더빈 의원의 이 말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했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한국 청와대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그런 말이 없었다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딕더빈이 미국 국민 세금으로 사드 비용을 낼 건데 왜 한국은 자신을 지켜주는 공짜로 받는 사드에 대해서 미온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은 미국 정치인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야기한 거고 우리의 지금 문제, 절차적인 문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발언이 같아. 이렇게 청와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제기조차 미국의 국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단서를 달면서 미국은 미국 국익이 있고 한국은 한국 국익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제 서로 볼장 다 봐간다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티격태격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볼 때 사드 그냥 빼가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뭘 그렇게 보기 싫고 꼴 보기 싫고 귀찮고 불편하고 얄밉고 이런 사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저분하게 오래 시간을 끌면서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전임 정부가 한 거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못 받겠다 드러내라고 하라 말입니다. 자, 이따위로 하니까요. 미국에서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CNBC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조사는 중국 관심 살려는 시도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정관계 언론 여러 곳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칼자루 한번 잡아보려고 사드 조사 문제 일으켰는데 이제 이것도 수습을 해야 될 혹될라다가 혹이 몇 개 더 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정의용 실장은 어제 미국으로 정상회담 선발대로 출국을 하면서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변수가 되지 않겠냐 하는 질문에 그런 소리 못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측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싱크탱크와 언론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BC는 사드를 놓고 벌어진 한국의 드라마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살려는 문재인의 시도다. 기존 결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재인의 발언을 소개한 뒤에 사실상 미국과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뜻을 정치적인 언어로 전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헤리티지 재단의 존 비너블 선임 연구원은 사드를 배치해서 해가 될 일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하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뉴욕 타임즈는 전임자보다 문 대통령이 있는 동안 한미 간의 관계는 틀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연인 사이에도 한쪽이 상대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면 금방 감각으로 느낍니다. 자, 미국의 곳곳에서 한미 관계가 파탄으로 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미국의 권위 있는 정부 당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 조사국이라면 이 굉장히 권위 있는 일종의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의 무슨 국책 연구기관 이런 것보다도 훨씬 권위 있는, 의회에서 막대한 돈을 쓰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돈을 쓰기에 옳은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필요했을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회 조사국에 많이 배치되어서 주로 미국의 의정 활동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기구입니다. 자, 여기에서 최근에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 북한 문제와 주한미군 비용 분담금, 한미 FTA, 사드 배치 갈등 등으로 한미 간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의회 조사국은 향후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통상 마찰 등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일변도의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남북협력사업과 대화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이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미동맹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사드가 쟁점인데 한국은 주둔 비용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을 지불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 분담을 더하라고 요구해서 한국의 이 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 압박이 임박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사드 배치 이후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한미 FTA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나면 한미 FTA 재협상 여부가 검토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그 연구기관 싱크탱크 중에 하나로 AEI 미국 기업연구소라고 공화당의 보수층에 중요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싱크탱크인데요. 여기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라는 선임 연구원은 한국 문제, 북한 문제의 권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옛날식 햇볕 정책으로 회귀하면 한미 동맹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미래한국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자,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를 위반해버리면 다른 국가들에게 어떻게 제재에 동참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에 햇볕 정책이 얼마나 웃기는 것인가 하면 한국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적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겠다라는 핵심 동맹인 미국과 한국을 파괴하겠다라는 적인 북한, 그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협상자, 조화자,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한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너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거를 지켜주겠다라고 우리가 나섰는데, 너거는 저 적하고 너거를 죽이려는 사람하고 우리 사이 가운데 서서 협상을 중개하겠다라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에도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한국은 진짜 국제적 위기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한다면 한미 동맹이 의심을 받을 것이고, 한국이 안보 동맹의 기본인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면 한미 동맹은 해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부나 국회의원은 좀 더 완곡되게 좀 둘러서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의 이런 연구원들은 툭 질러버립니다. 자, 이대로 가면 한미 동맹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쩌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유엔이 지난번 북한의 제재에 대한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제재에 지금 나서고 있고, 미국이 어제 러시아 기업 2곳과 러시아인 개인 1명을 포함한 기관과 기업 9곳, 개인 3명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미국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속화되니까 드디어 미국에서 참고 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국의 상원의 민주당 원내 총무,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제가 가겠느냐? 제가 볼 때 주한미군들 점차적으로 빼갈 겁니다. 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정신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돈 써가면서 군대 보내서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더비노우는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양국이 합의해서 반입한 사드에 대해서 그 중에 아직 배치되지 않고 있는 발사대 4기의 문제로 청와대가 이 반입을 하는데 책임을 짓고 있던 라인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니까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더비노는 문재인은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고 나와서 한국의 연합뉴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국 자체도 지금 예산이 힘들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국방 예산을 삭감하니 군대를 줄이니 무기를 더 안 이렇게 두 양원 체제로 되어 있고 하원 의원은 500여 명이 넘고 상원 의원은 100명밖에 안 되며 상원이 훨씬 더 큰 권위를 갖고 있고 임기도 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원의 민주당 원내 총무라고 하면 당 대표가 없는 원내 중심의 미국 정당 체제에서는 상원 원내 총무가 사실상 미국의 민주당 상원 의원을 전체를 컨트롤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미국 민주당에서는 최고 실세다라고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야당 의원인데요. 미국에. 트럼프 편도 아닙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어제 오후부터 외부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고요.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나 그들을 편드는 정치인이나 한국의 운동권들은 하는 이야기가 미국은 사드 만드니 시끄러운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와 운영에 필요한 9억 2,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300억 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라고 말을 내가 문 대통령한테 하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말을 한 게 없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딕더민 양자 간의 해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이 말을 릴리스, 즉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빈 의원은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국의 퍼부을 수백 발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면서 왜 한국에서는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다고 합니다. 또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과정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은 주로 전임 정부가 한 일이란 사실. 사드를 절대 못 뺄 것이다.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전진기지로 한국을 이용하려는 거고 미국의 욕심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드를 절대 못 뺄 거니까 우리는 계속 나가라 하고 이게 가동되지 않도록 하면 결국은 미국은 입지가 축소되고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을 돕는 길이고 중국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필요성 때문에 갖다 놨다라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니 너네 줘라고 갖다 놨 건데 너가 원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무려 1조 300억이야. 왜 우리가 돈 써가면서 욕 들으면서 이거 갖다 놓냐. 빼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권위 있는 인물들이나 정부의 의회의 공식적인 인물들 중에서 사드를 원하지 않으면 빼겠다고 말한 첫 발언이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사드 도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한국에 와 있는 사드를 도로 가져갈 때
사드만